자,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타라고 하죠. 하지만 이 상식을 깨고 있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자, 초미의 관심사던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지난 6월 29일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당초 계획에서 좀 후퇴한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가입자들 반발을 우려해서 이 건보료 경감 대책에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 이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핵심을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좀 일찍 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장 관심은 저겁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당초 예고가 됐었죠.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 초콜릿 빛깔에 있는 분들은 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고 2017년에 결정을 해서 무려 5년간 이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바로 저 초콜릿 빛깔 중에서 저 빨간 라인으로 계신 분들, 이분들이 무려 59만 명입니다. 이 59만 명에 대해서는 올 9월부터는 앞으로 건보료를 매기겠다고 이미 2017년에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저 Y축에서는 저 소득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3,4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건보를 내게 하는 것을 2천만 원으로 확 낮추게 되고요. 그리고 X축은 재산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에서 이 9억 사이인 분들이 연소득 1,0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이 5억 4천만 원 기준을 3억 6천만 원으로 낮춰서 앞으로 건보료를 내겠다는 게 5년 전에 이미 결정돼서 발표된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6월 29일 이 방안을 뒤집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Y축상에 있는 소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지만요, 저 X축상에 있는 재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억 4천만 원을 3억 6천만 원으로 내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냥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로도 한번 보시죠. 저 소득 요건은 저렇게 강화를 합니다. 2천만 원으로요. 하지만 재산 요건은 지금과 그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당초 방안을 뒤집으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좀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또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 초콜릿 빛깔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했는데요, 5년 전에 결정을 해서 저 빨간 라인에 있는 분들은 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5년 전에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게 59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6월 29일 전격 발표를 하면서 바로 저 보라색 라인에 있는 저분들 그대로 지금처럼 건보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발표가 났습니다. 자, 바로 저 보라색 라인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입니다.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만 이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당초 올 9월부터 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잘 부각이 되지 않고 이 정부가 이 소개한 보도 자료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보료가 지금보다 얼마나 경감이 되느냐, 이런 쪽에 중심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람들이 관심이 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로 여전히 저 빨간 라인에 있는 분들은 올 9월부터 건보료를 내게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올 9월부터는 건보료를 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 9월 26일쯤에 첫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 재산과 관련해서 공제폭도 늘리고, 그리고 이 지역가입자들 반발을 우려해서 이 소득 정률제라는 걸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경감 대책들에 대해서는 이 기존 언론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재산 공제는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공제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 지역 가입자들도 최저 보험료를 동일하게 책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 3번입니다. 저 소득 정률제라는 건데요. 이 지역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 재산까지 함께 봐서 건보료를 매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무려 20%가 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 직장 가입자들은 이 소득에 대해서 그냥 6.99%로 그냥 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가입자들도 이런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바로 6.99 직장 가입자들과 똑같은 요율로 그냥 정률화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니까 현재 이 종합소득 기준으로요. 이게 3,860만 원 이하라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편의 또 중요한 논쟁이 그거였죠. 현재 국민연금의 이 30%만 매기던 건보료를 50%로 늘리도록 그렇게 예고가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저 소득 정률제 영향으로 현재보다 이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소득이 연 4,100만 원, 이게 월로 따지면 341만 원입니다. 연금 소득이 그 정도를 넘지 않으면 현재보다 이 건보료를 더 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 소득 월 341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미칠 텐데요. 그래서 현재보다 이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이 자동차도 이게 현재 가액으로 4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이 건보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에서 무려 561만 세대가 현재보다 건보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보다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은 23만 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정부 설명입니다. 자, 좋죠.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건보료를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경감 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또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건보료를 내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과 재산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도 이 32만 명이나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공시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현재 재산 요건을 유지하더라도 바로 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분들이 이렇게 많게 되는 겁니다. 자, 저기서 나오는 저 5억 4천만 원의 기준은요, 저기 집값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이 공시가의 60%를 반영해서 저 5억 4천만 원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 집의 공시가의 60%를 곱했을 때 5억 4천만 원이 넘고 거기에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제 건보료를 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재산 요건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거 가지고 미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재산 요건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지금보다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터인데, 자, 이렇게 새롭게 건보료를 내는 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자, 집 한 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기 보면 저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때문에 바로 건보료를 새롭게 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연소득 1,000만 원을 좀 그 밑으로 줄이려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기사들 내용입니다. 자, 은퇴자들에게 저 연소득 1,000만 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국민연금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타는 나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60세부터 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뭐 63세, 64세, 65세 이렇게 타는 나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해당되는 나이보다 5년 먼저, 최대 5년 먼저 탈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타고 있다가 소득이 생기면 그때 연금이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탈 나이가 되면 뭐 소득이 있어도 당연히 줍니다만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소득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타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국민연금 수령 액수만 따지면 손해입니다. 이게 1년 먼저 탈수록 6%포인트씩 팍팍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먼저 타면 94%만 받고요. 최대치인 5년 먼저 탄다 그러면 70%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나이에 타면 월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국민연금을 5년 먼저 타면 죽을 때까지 월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자, 5년 먼저 타면 이게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설계를 안 해놨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타면 먼저 탈수록 좀 손해를 보도록, 받는 총액에서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수한다 그러면 이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장수 경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을 제 나이보다 늦게 타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상식을 깨고 있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본인이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거기에 연소득 1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안 되고 건보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공시가를 많이 올리면서 이 재산세 과표 5.4억 원 밑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로 연소득 1천만 원을 줄이려는 시도들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을 일찍 타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다. 이런 셈법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요, 연소득으로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3년 먼저 조기 수령을 한다 그러면요, 매월 받는 연금 액수는 8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럴 경우에 연소득은 이게 984만 원이 돼서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해도 이 국민연금을 월 18만 원이나 손해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 건보료를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뭐 한 25만 원, 뭐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뭐 30만 원 이상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25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줄이는 그런 대가로 월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셈법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요, 좀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요,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 건강보험료를 무려 80%를 감면해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아주 큰 폭으로 깎아주는데요, 심지어 4년 차에도 20%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재 기준으로 이 건강보험료를 뭐 25만 원 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국민연금 월 18만 원 덜 받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계산법들이 앞으로 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국민연금의 성격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보다 우월한 게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액수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이 물가 상승률이 높은 해에는요, 이 국민연금을 주는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소득 1000만 원 기준을 밑으로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좀 먼저 타시는 분들이요, 몇 년 후에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연 1000만 원을 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낭패죠. 자, 본인이 그렇게 안 내려고 했던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내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총액에서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이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이 국민연금 먼저 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건보료 제정에도 물론 안 좋을 것이고요, 이건 국민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분들을 나무라는 것보다는요, 정부가 좀 각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 건강보험 제도나 이 국민연금 제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매달 본인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 맞습니다. 분명히 소득 맞고요. 하지만 좀 특별한 소득인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던 거고요, 또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다른 소득과 좀 다른 정책적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